자, 시작해도 되나? 시작이 됐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시 정각입니다. 약속대로, 오늘도 회복 방송합니다. 조회수가 증명하듯이 이회수의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 날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상천외한 자료들, 그리고 포복절도할 만한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많이들 와주시는군요. 네, 줄줄이 현정환님, 장세실님, 김준성님, 박상희님, 김재영님, 예혜안님, 김건민님, 송영대님, 우기용님, 네, 제스 사반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떤가요?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좀 그 해외 문물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요? 멀리 그 신라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 때까지 중국 유학파들이 사회 요직 또 문화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실권도 거머쥐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근세에 이르러서는 특히 이제 외정 시대 때는 일본 유학파들이 사회 요직 또는 권력의 요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대개의 경우 서양 유학파들이 또 문화와 또 교육, 사회 중요한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영문법은 알아도 국문법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자랑이 될 수는 없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건 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영어는 잘하면서 한글을 잘 모르는 것, 우리말을 잘 못하는 것, 이건 캐안습입니다. 그냥 캐안습이 아니라 오나전 캐안습입니다. 이것은 역시 이제 인터넷 신조어인데요. 오나전은 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캐안섭은 캐라고 하는 것이 강세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몹시 안습, 안구의 습기가 찰 정도로 가련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는 잘하면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 이것은 좀 안구의 습기가 찰 정도로 불쌍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영어가 국제적인 그런 그 통용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글도 사실은 그에 못지않은 특히 이제 한국말 한글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조선시대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퇴계 선생님이 나중에 만년에 낙향을 하셔서 서당 선생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계 선생께서 서당 선생님을 하실 때 손자가 그 서당에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손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묻죠. 야, 걔 요새 서당에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 시대,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입시 전문 학원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대비해서, 전문으로 대비해서 가르치는 그런 서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걔는 그 과거에 대비해서 그 서당에를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들이.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기둥에 탁 기대서 시를 한 수 없습니다. 나의 손자가 뜰하게
천도복숭아를 내버려 두고 멀리까지 가서 개살구를 줍고 있구나. 때로 사실은 한국의 아주 뛰어난 문화와 잠재력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외국 것이 무조건 좋아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외국 가서 배워 오셔서 하등에 사실은 써먹을 때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 강단에 발붙이기가 어려워가지고 밥그릇을 챙기지를 못해서 기웃거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이럴 때 이제 태계 선생의 시가 기억나지요. 나의 후손들이 뜨랗게 천도복숭아를 놔두고 멀리까지 가서 개살구를 주워다가 결국은 끼니도 못 챙기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잠깐 케안습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썼는데요. 한국 영어는 품사가 몇 개입니까? 영어는 8품사죠. 한글은요? 한글은 9품사입니다. 영어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는데, 한글에는 있는 품사, 9번째 품사. 영어에는 없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어떤 품사가 영어에는 없고 한글에만 있나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조사입니다. 조사. 조사가 영어에는 없죠. 한글에만 있습니다. 잠깐 우리 품사 한번 알아보고 지나갈까요? 체언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 이게 말을 꾸며주는 언어가 되죠. 관형사, 부사가 있습니다. 독립원,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언의 조사가 있습니다. 말과 말의 관계를 맺어주고 연결해주는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되는 용언에서 동사와 형용사, 이래서 모두 국품사가 됩니다. 우리 대개의 경우 맞춤법 띄어쓰기가 완벽하려고 애를 쓰기는 합니다만은 이거 완벽하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김동리 선생이라든가 유명하신 작가분들이나 또는 학자분들이 쓰신 문장 작법, 글쓰기의 비법이 적힌 책들을 보면은 이거 띄어쓰기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글의 중요한 그런 전달 의도가 잘못 희미해지거나 희석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띄어쓰기에 대해서 완벽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언급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나 출판사, 교열부라고 하는 교정부 또는 교열부에서 직원들이 다 이것을 맞추어서 수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인 경지에까지, 물론 그렇게까지 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그분들의 밥줄을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띄어쓰기 맞춤법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할 일도 남겨두셔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그런데 좀 뜻이 왜곡되거나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좀 각별히 또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띄어쓰기에서 이거 잘못하면은 크게 이 뜻이 왜곡되어서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배위 하는 선배가 최고죠. 이거
잘못 띄었으면은 이게 어떤 성적인 내용으로 들립니다. 후배의 하는 선배가 최고죠. 근데 이거 제대로 띄었으면 후배 위하는 선배가 최고죠.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엄마 새끼 손가락은 유난히 작다. 엄마하고 띄우고 새끼 손가락 이래야 되는데 붙여버리면 엄마 새끼, 엄마를 욕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누나가 자꾸 만져요. 예, 이거 좀 이상합니다. 어딜 만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누나가 자꾸 만져요. 자꾸만 져요인데 제대로 띄어쓰기 하면은 자꾸만 져요. 누나는 무슨 게임을 할 때 동생하고 자꾸만 져서 그 진다는 뜻으로 누나가 자꾸만 져요인데 자꾸 만져요. 잘못 띄었으면은 자꾸 만지는 것이 됩니다. 서울시 체육대회는 어떤가요? 잘못 띄었으면 서울시체 6대회가 되거나 또는 서울시 체육회 하면은 서울시체 6회, 시체를 6회로 먹는 것 같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서울시장 애인 복지관 이것도 제대로 띄어쓰기를 하면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인데 서울시장 애인의 복지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땐 뭐 물론 각별히 유념해서 제대로 띄어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수 리치가 부른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리치의 사랑해를 리치의 사랑해 이 말 밖엔 뭐 이런 그 노래 가사가 있습니까? 근데 리치의 사랑해 이 말 밖엔 이것을 띄어쓰기 잘못하면 리치의 사랑해 이 말 밖엔 이렇게 됩니다.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G.O.D의 사랑해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뭐 이런 띄어쓰기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무지개 같은 그 사장님의 꿈. 이거 잘못 띄었으면 무지개 같은 사장님의 꿈. 이렇게 됩니다. 예.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저씨 발냄새 나요. 이거 잘못 붙이면은 아저씨 저 씨발 냄새 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아저씨 발냄새 나요. 이거를 띄어쓰기 잘못하면 저 씨발 냄새나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참 띄어쓰기 얼마나 중요한가 보이네요.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 띄어쓰기 잘못하면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왕자 지물포라든가 또 털보 지업사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하면 정말로 폭행 사고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띄어쓰기 잘못해서 일어나는 야기되는 폐해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띄어쓰기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내용 전달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 띄어쓰기보다는 내용 전달에 주력하라. 이런 뜻의 고견들이 옛날 글쓰기 교본에는 많습니다. 자, 유행어 한번 알아볼까요? 특히 이제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로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을
패친들이라고 그러죠. 패친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페라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페라이. 예, 페북계의 또라이라는 뜻입니다. 페북계의 또라이. 그래서 페북계의 또라이를 페라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패틀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북계의 젠틀맨이라는 뜻입니다. 페이스북과 젠틀맨의 합성어입니다. 페멜레온, 예, 푸샤,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꾸는 분을 페멜레온이라고 그러죠. 페이스북과 카멜레온을 합성한 겁니다. 폐색증 환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폐색증 환자. 페북계에서 유난히 색을 밝히는 사람을 폐색증 환자라고 그럽니다. 더러 있죠? 좀 몹시 껄떡거리는 사람들, 이성만 보면 유난히 껄떡거리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내색하는 분들, 폐색증 환자라고 그럽니다. 멋진 말 하나 알려드릴까요? 폐생폐사. 예, 페북에 살고 페북에 죽는다. 폐생폐사. 예, 이 정도는 거의 환자 수준 아닐까요? 폐생폐사. 거의 뭐 페북에 늘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상주하시는 분들, 눈만 뜨면은 페북부터 열어보시고 그리고 해질녘까지 그냥 늘 페북에 상주해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패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북에서 한 건 올릴 때 페북에서 사기를 쳤거나 또는 또 이성을 하나 건졌거나 이럴 때 패치기라고 하는 말을 쓰죠. 패치기, 페북에서 한 건 올린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근데 속개몬이라는 말 재미나는데 속개몬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 지금 제 배친들은 거의가 다 순수하시고 순박하셔서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르시는군요. 속개몬이, 속은 개인데 겉은 부처입니다. 석가모니. 예, 겉은 석가모니고 속은 개다. 그래서 속개몬이라는 말, 예, 재미나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아실만한 패충, 예, 페북계의 기생충, 페북계의 벌레, 주로 악플이나 달고 다니는 이런 무리들을 패충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말 세계적으로 한글은 아름답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애민사상이 깃들어 있고 여러 가지로 그 기능이 과학적이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아의 그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굉장히 우스우기 때문에 한글로 가급적이면 통일해서 컴퓨터에서는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사실은 건의했던 학자들까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호환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적어도 5단계 이상을 거친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이거 영어보다도 훨씬 편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IT 산업이나 또는 컴퓨터 산업 쪽에서 첨단을 달리고 1, 2위를 다툴 수 있는 것은 한글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한글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뭐 말을 지나치게 이렇게 줄여서 쓰거나 신조어를 만들어 쓰거나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글의 장점이지 단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글 파괴 현상으로 보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언어는 필요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또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언어적 특성이지 그것이 꼭 사실은 의도된 뭐 파괴 현상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는 꼭 법칙에 따라서 고쳐지거나 또는 그 개선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느닷없이 온 국민이 짜장면이라고 발음하고 짜장면이라고 사용했던 것을
어느 그 학회에서 자장면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자장면으로 써야 한다. 그 왜 그런가? 그 주된 이유가 짜장면이 그 경음이기 때문에 강한 발음을 하기 때문에 국민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김치 깍두기는 김치 각두기라고 써야 되고, 네? 또 짬뽕은 어쩔 겁니까? 잠봉이라고 쓸 겁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죠. 결국 모든 언어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제 소설, 모든 소설에는 그때 사실은 학회에서는 자장면으로 쓰자고 주창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몽땅 그 당시에 나온 제 책들은 다 짜장면으로 썼습니다. 왜? 학자들의 의견보다는 국민의 정서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짜장면, 예,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예, 좋습니다. 예. 그 세종 때는 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는 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이전에는 갈이라고 했어요. 별로 날카롭게 생각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싸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전에는. 사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환자들, 안진병이나 장님이나 환자들을 일으켜 세우거나 눈을 뜨게 하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반드시 기적을 행하기 전에 썼던 말이 있습니다. 그를 어여삐 여겨. 네, 그 어여삐 여긴다는 말은 그를 사랑하여 또는 불쌍하게 생각하여 이런 뜻입니다.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여삐 여겨. 어여쁘다는 말로 그 당시에는 썼습니다. 그래서 내 이를 어여삐 여겨. 한글 그 창제 하실 때 어여삐 여긴다는 말을 썼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측은지심, 그 불쌍한 것조차도 아름답게 예뻐하는 이러한 정신이 우리말에는 깃들어 있습니다. 예, 한글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회수 어느새 자기 책 읽어주는 시간이 도래했네요. 예,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이회수의 좀 짤막하게 촌철살인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는 전설을 가진 바위들이 꽤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요거 겨울에 쓴 글이기 때문에 요대로 읽겠습니다. 겨울입니다. 당신이 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애인을 기다릴 때 아직 바위가 되지 않았다면 화내지 마십시오. 바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그래도 참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그 바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일보다는 기다리는 일이 몇 배나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회수 자기 책 읽어주는 시간하고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어린이로 돌아갑시다의 코너가 있습니다. 이회수가 직접 하모니카를 불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그 동심으로 돌아갑시다는 물론 이회수가 자기 책 읽어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일 끝에
그 자장가 삼아 여러분들이 함께 그 하모니카 반주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그 낮에 놀다 두고 온 하얀 반달은 뭐지요? 그 제목이 나뭇잎배입니다. 나뭇잎배. 예, 나뭇잎배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회수의 자기 책 읽어주는 시간. 그동안에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에서 골라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길 것 같은데 괜찮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미리 준비를 해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숨어버렸네요. 참. 사랑의 계단인데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참. 이게 또 급하면은 또 이게, 급할수록 둘러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더 안 찾아집니다. 예. 이거 참, 예. 네. 사랑의 계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단. 사랑할 때 첫째 계단은 관심의 계단입니다. 관심의 정도에 따라 사랑의 가능성은 달라진다. 관심이 증대되면 사랑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관심이 감소되면 사랑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그대는 먼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먼지는 하찮은 존재다. 개체적으로는 너무나 미세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다. 그대는 먼지가 무가치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가구의 표면에 집단적으로 누적되어 있을 때면 제거해버릴 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먼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마침내는 알게 될 것이다. 세상 만물이 모두 종국에는 먼지가 된다는 사실을, 그대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먼지가 되고 그대가 증오하는 모든 것들도 먼지가 된다. 먼지가 되어 무한 시공을 떠도는 무의 무욕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만약 그대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는 한 점 먼지에게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부여하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하찮은 요소까지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의 계단으로 오르는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랑의 계단은 이해의 계단입니다. 이해의 나무에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오해의 잡초에는 증오의 가시가 돋는다. 이해는 내면적인 안목에 의존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숙성되고 오해는 외형적인 안목에 의존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발화된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외형적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는 성향이 짙을수록 오해의 소지가 많아진다. 지나치게 외형적인 안목을 중시하게 되면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를 소홀히 하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도 내면적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면 아름답게 해석될 수 있는 법이다. 걸레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외형적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면 비천하기 그지 없지만 내면적인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면 숭고하기 그지없다. 걸레는 다른 사물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해 자신의 살을 헐어야 한다. 그대 자신이 걸레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다음 사랑의 계단은 존중의 계단입니다.
사랑은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마음의 산물이다. 부분적이고 순간적인 사랑을 갈구하지 말고 전체적이고 영속적인 사랑을 갈구하라.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평가할 때 그대의 사랑은 천상에 이르게 되고,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로 평가할 때 그대의 사랑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대가 간직하고 있는 사랑이 깊어지지 않고, 그대가 간직하고 있는 사랑이 깊어지지 않으면 그대가 소망하고 있는 행복은 영속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반대말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다음 사랑의 계단은 헌신의 계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맨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이유는 누구나 사랑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저 세상에 데려가는 이유는 한평생 얻어낸 그 많은 것들 중 천국으로 가지고 갈 만한 것도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이유는 그대로 하여금 세상 만물이 서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마침내 가슴에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이상입니다. 사랑의 계단이었습니다. 끝으로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나뭇잎에 하모니카로 불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솔직히 요즘 동요는 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어드리진 못하고 옛날 동요들이죠.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시길 바랍니다. 네, 나뭇잎배였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훨씬 인생은 값지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